안녕하세요. 회사 몰래 유튜브하는 현직 케미컬 개발자 디테일링 알케미스트입니다. 요즘 중요 고객사 방문도 많아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으면서 본업이 바빠지다 보니 일주일에 하나 올리는 것도 못하고 있네요. 이제 한참 바쁘던 게 조금씩 정리되고 있으니 곧 다시 주 1회 업로드 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도구 소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약품 소개 영상입니다. 약품 관련 제품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미리 아셔야 할 게 있는데, 저는 본업이 이쪽이다 보니 회사에 비매품 테스트용 샘플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고 대략적인 성분을 알고 있으니 다른 제품 몇 가지를 섞어서 쓰기도 하고, 이래서 매번 어떤 제품 쓰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참 난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품들은 최고로 좋은 제품이라기보다 제가 한동안 주로 썼었던, 가격 대비 쓰면 후회는 안 하는 제품 정도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와 더불어 어떤 상황에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라면 가능한 국내 제품 위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제품 종류가 다양한 만큼 내용이 많으니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합니다. 프리워시 중에서 가장 폭넓게 쓰는 중성은 저도 여러가지 제품을 다 써봤는데 사실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아무리 테스트를 해봐도 브랜드별 차이를 거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파이어볼의 바인더 프리워시였는데, 선택 이유는 그냥 향기가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어서 그랬어요. 사실 어떤 브랜드를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중성 프리워시는 진짜 프리워시 용도로만 사용하시지만, 중성이라도 브러쉬같이 물리적인 세정이 함께 되면 웬만한 오염물을 다 제거가 가능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프리워시라는 이름보다 APC, 즉 다목적 삼정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중성 프리워시가 의외로 사용하기 좋은 부분이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의 소재들은 산성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염기성에 자주 노출되면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딥클리닝을 위해 알칼리 세정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중성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중성 프리워시를 물과 10대1로 희석하고 사용하면 생각 이상으로 오염물이 잘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성이니까 인테리어 소재의 데미지도 거의 없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평소에 손세차 하시는 분들 1년에 한두 번 날 잡고 인테리어 클리닝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중성 프리워시가 의외로 쓸만합니다. 저도 실내 세정제와 중성 프리워시를 그때그때 손에 잡히는 대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중성 폼 샴푸는 사실 찾아보시면 의외로 제품이 다양하지 않은데,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파이어볼의 스노우 폼입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예전에 중성 폼 샴푸 제품 몇 가지를 테스트해본 적이 있었는데, 폼 발생량이나 희석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장 좋다고 판단했던 제품이 이 제품이었고, 이후에도 한동안 이 제품을 사용했어요. 중성 폼은 프리워시 용도로도 사용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타이어와 휠을 세정할 때 휠앤타이어 세정제를 먼저 골고루 분사해주고 그 위를 중성 폼 샴푸로 덮어주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파이어볼의 스노우폼 말고 IPO의 스노우폼도 종종 사용하는데, 이 제품도 폼 발생량은 나쁘지 않고 버킷 샴푸까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종종 사용하고 있어요. 프리워시나 폼 모두 세정력은 비슷해서 이 제품도 인테리어 세정용으로 의외로 쓸만합니다. 세정 과정에서 풍부한 거품이 나오길 바라신다면 폼 샴푸가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거품이 풍부한 폼 샴푸 특성상 의외로 좋은 사용처가 하나 더 있는데, 엔진룸입니다. 범위를 좁게 세정하기 편한 인테리어와 달리 엔진룸은 상대적으로 넓게 세정을 해야 하다 보니 거품이 그동안 유지되어야 해서 액상형 프리워시보다는 폼 타입이 더 사용하기 좋아요. 다만 발매트 삼정 시에는 폼 타입을 피해가시는 게 좋은데, 세정 후 고압수 린스할 때 폼 타입 삼정제는 거품이 너무 많이 나서 헹구는데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알칼리 프리워시는 더클래스의 데드스킨을 사용합니다. 저는 프리워시를 보통 압축 분무기로 써서 폼 타입으로는 잘 안하지만, 사용해보면 폼질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타이어 갈변까지 함께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된 차량을 처음 세차할 때 중성폼 대신 데드스킨을 폼으로 활용하면 타이어 갈변 제거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칼리 특유의 강력한 세정력은 덤이죠. 타이어 갈변이 함께 제거된다는 장점으로 간단히 세차를 할 때 휠앤타이어 대신 프리워시 한 방에 끝내기도 한답니다. 알칼리 APC를 프리워시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알칼리 APC는 IPO, APC 제품을 사용합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알칼리 APC 제품이 별로 없어요. IPO 제품도 이게 뭐 다른 제품보다 더 좋아서 라기보다는 예전에 샘플을 받아놓은 게 많아서 사용 중인데,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성능도 잘 나오더라고요. 산성 프리워시도 더클래스의 퓨어스킨을 쓰는데, 이것도 성능이 잘 나오고 샘플로 받은 게 많아서 그냥 사용 중이에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산성 프리워시를 자주 쓰는 편은 아니라서 소진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퓨어스킨이 산성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오염 제거 성능도 좋아서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카샴푸는 사실 진짜 제품별 차이가 별로 없는데 한동안은 글로스브로의 크림밤 제품을 사용했었고 요즘은 개발 샘플로 받았던 제품들이 하도 많이 쌓여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마구 섞어서 사용 중이네요. 카샴푸는 희석액을 따로 담아서 틈새 청소할 때나 클레잉할 때 윤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품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다 비슷비슷해요. 코팅카 샴푸는 샤핀을 사용 중인데 사실 코팅카 샴푸는 저도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 보지 못해서요. 회사에서 코팅카 샴푸 신규 제품 개발할 일이 생겨서 타겟팅을 위해 국내외 브랜드 제품을 모아 평가해볼 예정인데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철분 제거제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없는 순수한 철분 제거제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파이어볼의 아이언번, 코알라티 철분 제거제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최근에는 IPO 아이언 리무버도 사용 중인데 아이언번과 아이언 리무버가 성능이 높은 편이고 둘 중에서 아이언 리무버가 냄새가 조금 덜한 특징이 있어요. 코알라티 철분 제거제는 당연히 가격이 너무 좋아서 많이 썼었습니다. 지금이야 회사 제품이 갤런으로 쌓여있으니 굳이 구매해서 쓸 일이 없지만 과거에 직접 구매해서 쓸 때는 도장 전체 철분 제거를 할 때 코알라티 제품을 사서 물과 1대1로 희석해서 썼었습니다. 휠앤타이어 세정제는 세정력은 마프라 제품이 단연탑입니다. 근데 이건 뭐 누구나 아시는 제품이니 건너뛰고 의외로 세정력이 마프라와 견줄 정도로 좋은 제품이 IPO 휠앤타이어 클리너입니다. 가격도 마프라보다 약간 더 저렴하고요. 그런데 가격까지 생각하면 이것도 파이어볼의 코알라티를 따라갈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마프라나 IPO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물과 3대1까지 희석해도 사용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세정력이 높은 편이지만 코알라티 제품은 필요한 세정력을 딱 맞춰놓은 느낌이라 희석하면 너무 묽어지더라고요. 휠앤타이어는 당연히 갈변 제거가 주목적이지만 종종 알칼리 프리워시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알칼리 프리워시를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알칼리 프리워시라기보다는 알칼리 APC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휠앤타이어 세정제만이 갈변을 제거할 수 있으니 휠앤타이어 세정제가 굉장히 독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사용하는 계면활성제가 독하다가보다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알칼리성도 다른 세정제들에 비하면 세게 맞추기는 합니다. 휠과 타이어는 오염도가 워낙 높은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휠앤타이어 세정제를 도장면에 쓰면 데미지가 간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물론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휠앤타이어를 알칼리 프리워시 대용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벌레 자국이 있다거나 특별히 오염이 심한 부위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알칼리 APC를 뿌리고 헹궈주거나 하는데 이런 용도로는 휠앤타이어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인 알칼리 APC보다 거품이 풍부하게 발생하는 점을 이용해서 틈새 세정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알칼리성이 높은 세정제인 것은 맞으니 사용 후 꼭 잘 헹궈주셔야 합니다. 타르 제거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액상을 스프레이로 분사하는 타입과 가스 충진 캔을 사용하는 타입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캔 타입이 가격이 저렴한데 눈에 보이는 크기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캔 안에는 분사를 위한 압축가스가 들어가는 공간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타르를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의 함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도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그건 이런 타입의 제품은 대부분 타르를 녹일 수 있는 용재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재료는 굉장히 빠르게 타르를 녹일 수 있지만 그만큼 플라스틱도 빠르게 녹여버려서 캔 말고 다른 용기에는 담기가 어렵거든요. 문제는 이 빠른 반응성이 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장면에 이 정도 반응성은 데미지를 입히지 못하지만 표면 코팅층에는 확실히 굉장히 빠르게 데미지를 입히고 반복 사용할 경우 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이 사용될 경우 도장에도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반적인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런 제품은 리모넨이라는 오렌지 껍질에서 추출하는 자연산 기름을 주원료로 사용합니다. 타르를 녹이는 속도는 충분하면서도 도장면에 주는 데미지는 적은 물질로 천연 성분이라서 특유의 오렌지 향도 좋고 사람 피부에 닿거나 심지어 먹어도 안전한 물질입니다. 물론 타르 제거제는 리모넨만 있는 게 아니니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카프로의 타르엑스이고 국내 제품은 IPO 제품이 있긴 한데 타르 제거제인 만큼 플라스틱 용기에 데미지를 줘서 용기나 스프레이가 고장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쉽게 추천은 못하겠고 카프로 혹은 기온 제품이 이런 타입의 제품입니다. 다른 브랜드의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다면 성분표를 찾아보시고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있다면 같은 타입의 제품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벌레 제거제인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것이 구성 성분이 다 비슷합니다. 계면활성제, pH 조절제, 단백질 분해제, 이 성분 조합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제품별 성능도 다 비슷합니다. 심지어 알칼리 세정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저도 별도의 벌레 제거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게 무슨 제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 딱히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이 없네요. 다만 성분을 놓고 생각해보면 버그클리너는 알칼리 APC에 단백질 분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셔도 되고, 단백질 분해 성분은 일반적으로 차량에 데미지를 줄 만한 성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버그클리너를 알칼리 APC와 혼용해도 된다는 의미이죠. 하고 싶은 말을 줄여서 요약한다고 했는데도 영상을 만들다 보니 길이가 엄청 길어지네요. 비교 테스트를 위해 사용했던 해외 브랜드 제품들까지 싹 다 이야기하면 저도 옛날 자료를 뒤져봐야 할 만큼 한도 끝도 없기도 하고, 몇 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굳이 국내 제품보다 좋지도 않아서 제외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네요. 세정제 위주의 1편은 여기서 마치고 코팅제를 포함한 나머지 제품에 대한 설명은 2편에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테일링 알케미스트였습니다.